안녕하세요. 거꾸로 지구과학 3차 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단원 3 지구계의 순환과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23쪽에서 27쪽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람은 몸속에 심장, 간, 내장 등의 기관들이 기관계를 이루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제공해 주어야 몸속의 상호작용이 유지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도 직권, 수권들의 등의 지구계로 구성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구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지구계의 운영 원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핵심 질문. 생명체를 키우는 에너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크게 태양에너지, 조력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유발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구 형성 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킨 미행성 충돌을 기억하나요? 그때 남은 잔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멘틀 대류, 화산, 지진 등 지각 변동의 에너지원이 되죠. 그리고 달의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의 조류 현상을 발생시키는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전부 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이 99.98%인 게 보이나요? 나머지 에너지들이 0.002%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에너지 비율이지만 바닷물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땅을 움직여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을 때 99.98%인 태양 에너지의 위력은 상상이 감이 되시나요? 이렇듯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이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들 중에서 태양 에너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고 낮이 되면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도별로 똑같은 양의 햇빛이 지구로 들어오지만 위도별로 지표면이 받는 태양의 에너지 양이 달라요. 그 이유는 지구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인데요. 저위도, 즉 지구 가운데 적도에 들어오는 햇빛을 보시면 사람이 서 있는 지표면과 거의 수직으로 햇빛이 들어와 좁은 면적에 에너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단위 면적이 받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땅이 시뻘건 게 보이죠. 고위도로 갈수록 햇빛이 지표면에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더 넓은 면적으로 에너지가 분산되므로 결국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피자가 있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먹을 수 있는 피자 조각이 작아지는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적도는 늘 덥고 극에는 빙하가 늘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적도의 에너지가 계속 과잉이 되면 적도의 온도는 50도, 60도 계속해서 무한으로 높아져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유는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항상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적도에 충분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도는 평균 25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는 에너지를 이동시켜 전체적으로 온도가 일정한 에너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듯이 에너지가 이동할 때 대기와 해수라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특히 태풍은 대표적인 에너지 이동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주기는 하나 사실은 저위도의 뜨거운 에너지를 머금고 고위도로 올라와서 부족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모든 기상현상은 에너지의 이동으로 인한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의 이동, 순환이 중요하겠죠. 물의 순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에너지는 물을 이용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물의 순환은 기상현상을 통해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며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의 순환의 주요 특징은 물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요. 물수지 평형, 쉽게 설명하면 물의 수입과 지출이 평형하다,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물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 여러 군데로 순환해서 움직이지만 전체적인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림과 함께 보실게요. 많은 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순환하고 있죠. 이것을 육지, 바다, 대기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공통되니까 숫자에서 뒤에 공 3개는 빼고 이야기합니다. 육지로 들어오는 물의 유입량은 대기에서 육지의 강수로 96 공급받고 유출량은 육지에서 바다로 36, 대기로의 증발이 60이죠. 즉 유입량 96, 유출량 36 더하기 60,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 물수지 평형을 이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를 볼까요? 대기에는 육지에서 증발로 유입된 60과 바다에서 증발로 유입된 320, 총 380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것들은 각각 육지의 강수로 96, 바다의 강수로 284로 유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은 물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이 이동하면서 육지의 지형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다음은 생명체의 필수 물질인 탄소의 순환에 대해 알아볼게요. 물과 마찬가지로 여러 권역을 순환하고 있는데 각 권역별로 형태를 달리합니다. 우선 기권에서 출발해 볼게요. 기권에서의 탄소는 CO2, 즉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용해, 녹을 용, 해리해, 즉 녹아서 물속에서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하죠. 탄산이온은 물속의 칼슘과 반응하여 CaCO3, 석회암으로 침전됩니다. 물속의 물질은 용해와 방출을 통해 기권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기체가 물에 녹아드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사이다를 상온에 놔두고 먹으면 그냥 설탕물이고 냉장고에 보관 잘해야 톡 쏘는 탄산을 함께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수온이 높으면 용해도가 감소해서 녹아있지 않아요, 기체가. 반면 수온이 낮을수록 차가울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게 돼요.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강합성으로 인해 생물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포도당 등의 유기화합물로 형태가 전환되어 저장이 돼요. 그리고 식물과 동물, 땅속에 묻혀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 화석연료가 되어 직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소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수권에서는 탄산이온, 직권에서는 석회암과 화석연료, 생물권에서는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저장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탄소의 분포를 살펴볼게요. 지구의 탄생 과정에서 원시바다가 생성되어 엄청난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된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들면 가라앉는 침전 반응이 활발해져서 직권의 석회암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탄산이온이. 과거에 침전된 석회암 속에 지구 대부분의 탄소가 아직도 저장되어 있어서 직권에 가장 많은 탄소가 분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수권, 그 다음이 생물권이고 가장 적은 양이 기권이에요. 의외의 결과인가요? 직권의 탄소, 즉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실 효과에 직접적인 관여를 합니다. 수업 시간 탐구에서 배웠듯 지구는 적절한 이산화탄소 농도로 적절한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순환 과정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용해보다는 방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인간이 나무를 겁나 베고 육식이 증가하면서 가축을 또 겁나 기르고 그래서 광합성이 줄고 호흡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어요. 또한 땅속에 있던 화석연료를 막 끄집어내서 연소시켜서 탄소를 기권으로 다 날리고 있죠. 탄소는 각 권을 순환하면서 나름의 비율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기권으로 이동되는 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늘면서 온실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지구의 평형 상태가 깨지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난리 났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